조갑제 TV 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대선 이후의 상황과 특히 태극기 애국자들의 분열 상태, 그리고 앞으로 우리 태극기를 들고 나온 애국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화해와 단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5월 9일 진행된 이 조기 대선, 졸속 대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 후퇴했다, 한 70년 후퇴한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주는 대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재단이나 스포츠재단에 매우 명쾌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지만, 그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재단을 만들고 우리의 스포츠나 혹은 문화를 전파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은, 과정이나 혹은 진행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 목적이나 의도, 그것은 분명히 어느 정부에서도 들어왔어도 추진해야 될 그러한 국가적 사업이었고, 또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뇌물을 먹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떠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이 되고 또 구속되고, 또 이미 대선을 치루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좌익 정권이 들어오고, 이 모든 과정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합법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군중혁명적이고 좌익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억지 탄핵, 검찰의 조작 수사, 언론의 선전선동,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졸속 판결에 대해서 저항했던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지금 큰 성취를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성취를 하지 못하고, 그 결과 패배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비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은 실패나 패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영어로 블레임 게임이라고 하는데, 블레임 게임, 비난 게임을 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좌익 난동 세력을 진압하고 좌익 세력의 국가 비정상화 작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애국 시민들의 노력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건국만큼이나 독립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한 그것만큼이나 위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선전선동 수단이 좌익 세력에게 장악되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애국 시민들의 국가 수호와 국가 정상화와 법치 유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당하고 심지어 조롱당하고 있지만, 결국 이 태극기를 들고 나온 애국 시민들의 노력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은 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민족 살리기 운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워낙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이 노력이 마치 극소수의 시민들의 반동과 같이 언론에 의해서 채색되어지니까, 실제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애국 시민들의 그 의지와 동기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절하되고 폄훼되니까 사람들끼리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서로 비난하는 게임으로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진전돼 버렸습니다. 탄핵 못 맞고 제도권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니까 수십만 명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눈보라치는 행진했지만은 남는 것은 환멸밖에 없으니까 서로 너 때문에 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 들고 나온 애국 시민들이 새누리당을 다시 새로 만들어 가지고 후보까지 내 가지고 열심히 뛰어봤지만은 그 결과는 참담한 0.07%. 참으로 어디에 부끄러운 수준의 결과를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의 역량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갑자기 새누리당 안에서 태극기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대선 전에서 태극기 세력이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실패는 뭔가? 이런 시련과 실패가 올 때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밀리구나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그 순간에 나는 절대적으로 옳은데 너 때문이야 하는 그러한 블레임 게임을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비난하는 좌익 선동 세력 혹은 빨갱이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가 태극기 세력의 결과가 나쁘고 또 태극기 세력의 사람들 중에 실리주의자들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좋은 목소리를 선거 기간에 많이 민노총하고 대결하는 목소리, 종북 세력에 대결하는 목소리, 또 종북 정권에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구호를 많이 외쳐줬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나온 애국 시민들의 압도적인 사람들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홍방자라니 돼지발정제라니 하면서 욕을 하면서 자칭 자기들만 태극기 세력으로 그렇게 오만하고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 받은 성적표는 0.07%였습니다. 그 0.07%는 애초 얘기했듯이 그 성적표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언론이 협조를 해주는가요? 언론이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을 매도하는 세상에서 그 성적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선전선동 언론 매체들은 태극기 세력이 적대적입니다. 그 성적표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 순간부터 그 나쁜 성적을 받았던 사람들이 현실주의적으로 타협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높았던 후보들을 지지했는 사람들을 변절자라니 배반자라니 하면서 욕을 하면서 순혈주의에 빠지고 자기들만 교만하게 해가지고 요즘 태극기 집회 깽판 놓고 태극기 집회 주도한 사람들을 변절자로 몰아가고 마녀사냥하고 인민재판하는 그 꼬라지가 마치 지난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몰아내고 구속시키는데 부역한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종북 세력보다 더 나쁘고 좌익 선동 세력보다 더 나쁘고 촛불 세력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 중에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 순혈주의자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망국과 대한민국의 혼란과 갈등의 주범들입니다. 0.7%의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눈을 부릅뜨고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돌아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요? 모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겸손해져야 되는 철학적 혹은 존재론적 혹은 실존적 이유는 뭔가? 정치판은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치판에서 우익 애국 진영이 태극기 세력이 여러 분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원진 후보를 중심으로 끝까지 완주하자. 옳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 완주하는가? 권성동이나 김성태 같은 것들이, 그 탄핵파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거 보고 붕괴해서 끝까지 가자. 좋습니다. 끝까지 간 사람 끝까지 명분 있게 간 겁니다. 또 일부는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모여보자 하는 실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판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옳습니다. 정치판은 실리적일 수도 있고 혹은 현실 타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래의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판은 정치판에 일체 개입하면 안 되는데 왜 태극기 세력이 조원진을 따라가고 왜 홍준표를 따라가느냐. 따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더 순혈주의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또 옳아요. 모두 옳고 모두 틀려요. 그걸 애매하다고 해요. 영어에서 애매하다는 것은 ambiguity라고 그래요. 그것은 two quality란 뜻이에요. ambi라는 것은 둘이란 뜻이고 guity란 quality란 뜻이에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애매한 거예요. 이 실존 세계는 애매해요. 누구나 부분적으로 옳고 누구나 부분적으로 틀려요. 조원진파, 홍준표파, 정치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파, 모두 다 옳고 모두 다 틀릴 수 있다고 지금쯤 고백을 하고 전부 자기 한계를 시인하고 상대방의 옳은 점을 긍정해줘야만이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이 빨갱이보다 나쁘지 않는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태극기 세력이나 우파 세력들이 요구하는 그 좌익 선동 세력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더 자해적이고 국가에도 망국적인 짓을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남만 잘났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을 들고 서로 사태질 하는 데만 발달했지, 이 손가락을 자신에게 길어서 야, 나는 이 부분이 약했구나, 난 이 부분이 옳았구나 하고 겸손해지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고 패전자들이, 패배자들이 더 눈을 뜨고 내가 옳았는데라 하는 이런 비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우파 세력, 태극기 세력은 지금 빨갱이보다 훨씬 사악해요. 윤리적으로 사악함 가운데 있어요. 분열되어 있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 정치판이 얼마나 야합과 타협, 겁모, 술수, 마키아벨리적인 꼼수가 왔다 갔다 하는 줄 모르고 깨끗한 자기 쪽 판단, 부분적 옳고 부분 틀린 판단을 완벽한 것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남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자칭 애국 세력, 자칭 우파 세력, 자칫 태극기 세력은 윤리적으로 가장 사악한 세력이 되고 정치적으로 최악의 망국 세력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천병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탄핵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할 때 무기력하고 지금 자칭 우익 애국 세력이 4분 5일 되어서 지리멸렬한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추스려야 됩니다. 추스리는 방법은 전부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 나쁜 사람들이 누군가? 눈을 부릅뜨고 남을 정죄하려고 달려드는 거. 이 정죄하는 것은, 마녀 사냥하는 것, 인민재판하는 것은, 그것은 악마가 가지고 있는 제일 속성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이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컨뎀네이션 하는 것이요. 컨뎀하는 거죠. 대신문관이 돼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인민재판하는 거, 그거 빨갱이들 최고 잘하는 건데 지금 태극기 우파 세력이 전부 남을 매도하고 비난하는데, 잘났다는 사람, 애국심이 강하다는 사람일수록 그 짓을 많이 해요. 즉 빨갱이 짓을 누가 많이 하는가? 잘나고 애국자들이 라는 사람이 더 남을 사태질을 많이 하고 분열극을 벌이고 혼란을 짜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홍준표 파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조원진 파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정치에 참여하지 말자는 파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온갖 곳에 돌아다니는 정말 정치적 현실주의자들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의 새로운 목표인 좌익 정권, 이 좌익 정권을, 이 대한민국을 비정상화시키고 북한에 굴종시키고 외교적으로 단절시키고 망국으로 몰고 가는데 대동단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난 과거는 모두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지금 과거의 모든 잘난 것 못난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태극기를 주도해왔던 모든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대동단결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추진할 경제 파괴, 대북 굴종, 외교적 고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이 망국 정권에 대해서 대동단결해서 싸워야 됩니다. 교과서, 그 국정교과서 없애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허리게 하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이거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기 힘듭니다. 뭐 북한하고 연방제 어떻다는 거예요? 낮은 단계 어떻다는 거예요? 개성공단 어떻다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이 보면은 천벌받을 소리를 너무 문재인 정권이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말은 김정은이가 기뻐할지 모르지만 북한에 신음하는 동포들이 가슴을 쥐어 뜯을 소리를 할 수가 있고, 우리를 이렇게 키워준 미국이나 우리의 우방인 일본, 유럽 사람들이 보면은 아, 대한민국은 이제 자멸 정권이 들어섰구나 하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외국에서 출범할 때 외신 기자들이 얼마나 왔나요? 외국 축하를 얼마나 왔나요? 그 외국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 주는 사인을 잘 읽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처음에 하자마자 한미 FTA 재협상하자 그랬잖아요. 문재인 당신이 옛날에 한미 FTA 반대하면서 촛불 난동을 벌였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재협상을 하자 이래 나옵니까?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가 얼마나 덕을 봤습니까? 얼마나 흑자를 많이 보니까 미국에 재협상하자 그러는데 이제 객소리하고 재협상해야 되는데, 사드 어떻다는 거예요? 사드 배치하지 말자고요? 뭐 다시 이 정부에서 다시 하자고요? 그거 외국에서 보면은 최소한의 방어 무기도 거부하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앞잡이 정권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싸워야 되는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되면은 좀 싸울 거예요. 그 무슨 지금까지의 그 대표들은 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노릇하기 바빴지, 그 사람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좌익 세력에게 어떤 눈치를 봐야 내가 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주 좌익의 눈치 보는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오면 좀 싸울 거예요. 당장 오늘 민노총 정교조에서 홍준표 전 대선 후보 보고 왜 민노총을 협박했느냐고 오늘 협박 혐의로 고소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협박하는 세력이 홍준표예요, 민노총 정교조예요.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 지금 판단해 보세요. 적이 우리의 적이 홍준표인지, 우리의 적이 조원진인지, 우리의 적이 문재인 정권인지 그걸 보고 싸워야 되는데 인터넷에 가봐요. 아직도 그래 하지 마시고, 모두 어렵다는 거. 자유한국당도 어렵고 새누리당도 어렵고 태극기 세력도 어렵고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너무너무나 결정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이 망국지경에 있다는 그 한계를 깊이 감싸 안고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굴종적인 일을 하면은 다시 태극기를 들고 대동단결해서 우파 정당, 중도 정당까지 껴안고 앞으로 다시 싸워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우익 애국 세력이 극 마이너리티로 전락되는 것, 소수파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운동권 출신, 주사파 출신들이 청와대 안에서 대한민국의 북한의
굴종적인 정책을 펴고 우리 우방 국가들과 대결적인 정책을 펴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치되는 그러한 사회주의 정책을 펴는 것을 막는 데에 우리가 대동단결해야 지난 5,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참 피땀 흘리면서 전부 몸무게 5kg, 10kg 빠지면서 싸웠던 그 노력의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처럼 네 잘났네, 내 잘났네, 홍준표 파가 잘났네, 조원진 파가 잘났네, 마지막에는 누가 잘났느냐? 그때는 마지막에는 빨갱이만 잘나고 태극기든 우파들은 다 못난이가 되어버리는 지리멸렬하고 죽창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모두 분하고 모두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싶지만 비난하지 마시고 다 과거는 잊고 용서하시고 탄핵을 주도했던 권성동, 김성태, 유승민 같은 것들은 절대로 우파 가까이 오지 않도록 못 오도록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그 대신 나머지 어정쩡한 인간들은 다시 우리가 감싸서 다시 계몽을 시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태극기 세력이 커지고 촛불 난동 세력을 진압하고 촛불 정신을 섬기는 이런 문재인 정권 같은 것들을 퇴출시키는 그런 애국 운동을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다 해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 옆에 강스코 같은 그런 탄핵 사실상 추진했던 그런 기회주의자가 옆에 있는 거 보고 저도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폐륜적이고 배반적이고 망국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정치꾼들을 극소수를 우리가 숙정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다 모아서 다시 태극기 애국 세력, 우익 애국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고 비정상적인 검찰, 비정상적인 언론, 헌법재판소 없애고 국회를 개혁하고 교육계 개혁해서 다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주역으로서 태극기 애국 세력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동단결합시다. 과거 뒤돌아보면서 서로 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도 욕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근래에 새누리당 지도부 욕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욕하는 그 순혈주의자들의 악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서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이 문재인 친북 좌익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대동단결해서 완전히 반격할 수 있는 그러한 우익 애국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태극기 애국 시민들 우리 대동단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왔던 그 노력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다음에는 우익 애국 정권이 들어와서 기업 경영을 고민해보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온 임시직을 다 정규직으로 만든다는 적극적인 그런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에 날뛰게 하고 갑자기 공무원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리스나 이런 꼬라지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좌익은 책임이 없습니다. 좌익 책임이 없기 때문에 좌익들은 관료주의를 키워가지고 공산주의는 관료주의입니다. 계획주의, 관료주의입니다. 관료 집단을 키워가지고 그 골수 자기 핵심 지지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게 이게 좌익 세력의 통치술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대한민국들. 혜택 받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집단이 될 겁니다. 공기업이든 공무원 집단이든. 나머지들은 개돼지 취급할 겁니다. 언론도 잘해줄 겁니다. 관제 언론 만들어가지고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 국민의 혈세를 빨아서 즐기는 그러한 정책을 펴는 좌익 정권, 우리의 피땀을 혈세를 북한에 퍼주려는 그러한 정권, 이런 정권의 국가 비정상화, 완전히 국가를 비정상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못된 정책을 제2의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을 추진할 때에 우리가 다시 태극기를 들고 10만, 20만 들고 청와대 100m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우리도 촛불 난동 세력처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경제정책,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는 외교정책, 대한민국을 북한에 굴종시키는 대북 정책을 펼 때 우리의 동원 능력, 우리의 무력을 보여주어서 국가를 지키는데 모두 총단결합시다. 절대로 싸우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가 싸우지 말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해서 태극기 세력이 이렇게 분열되구나.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죄를 뉘우치는, 잘못을 상계를 인정하는, 잘못을 시인하는 그러한 태극기 애국 시민이 되어서 저 좌익 선동 세력과는 다른 매너, 다른 통합 능력, 다른 단결력을, 다른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를 정상화하는데 우리 모두 총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